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수요 공급 어떤 정책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전 세계에서 풀리는 유동성, 이 돈에 따라서 결국엔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조정이 와야 되는데, 시장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은데, 정책만 오면 와르르 무너질 가격인데 라고 작년부터 내려갈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는 뭐 강남 아파트들도 완전 최상류층만 봤던 게 아닌데 특권 계층화가 넓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르는 것만 오른다. 대세 상승장 오기 전에 한번 조정 올 거야.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수순적으로. 요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오늘은 남덕현 이사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 흐름과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거인의 정원 출판사의 마케팅 이사를 하고 있는, 책 내는 출판사의 이사를 하고 있는 남덕현이라고 하고요. 8년차 부동산 투자자, 그리고 2년차 비트코인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 부동산에 미쳐라라는 부동산 책을 낸 저자이기도 합니다. 네, 이사님 최근 부동산 시장이 갈수록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전 장과 비교했을 때 현재 부동산 시장 다른 점 뭘까요? 전문가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진다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경험적인 분들, 그러니까 투자를 10년, 20년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 저도 그래도 8년 했고, 저는 과거를 투자를 그때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돈 이제 나이가 어려서 투자를 못했지만 그때 좀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가격 흐름을 실제 판교나 이런 데 분양하는 데도 가보고,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조정이 와야 되는데, 시장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은데, 정책만 오면 와르르 무너질 가격인데 라고 작년부터 내려갈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기점이에요. 비트코인도 사이클을 따라간다가 대세였다가 요즘은 이제 사이클 깨졌고 결국엔 유동성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제 금융화됐다, 이게 조금 더 대세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수요 공급 그 다음에 어떤 정책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전 세계에서 풀리는 유동성, 이 돈에 따라서 결국엔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과거에는 뭐 강남 아파트들도 완전 최상류층만 봤던 게 아닌데 이제는 뭐랄까요, 성북동의 그런 재벌들 사는 주택처럼 그냥 어나더 레벨, 여기는 흐름에 맞지 않는 미국의 베버리 힐스 같은 곳, 거기는 가격 안 떨어져요. 잘 연예인들 돈 잘 벌잖아요. 특권 계층화가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르는 것만 오른다. 근데 이 투자자들은 경험적으로 절대 그렇지 않을 거고, 이게 결국엔 일정 수준까지 번져 나갈 건데 그게 범위가 언제냐. 그리고 조금 더 하락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대세 상승장 오기 전에 한번 조정 오고 올 거야.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수순적으로. 요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약간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부동산 수도권에서 약간 주목할 수 있는 지역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제가 그 고민하실 분들을 위해서 큰 얘기 말고 그럼 구체적으로 한 1억에서 한 2억 정도 사이 자금이 있는데 내 집 마련 어디 해야 되냐, 지금 불안하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지역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요거 화면 잠깐 보실까요? 제가 그래도 괜찮게 맞춥니다. 100% 잘 맞추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추거든요. 지금 요 화면은 제가 2022년 11월에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찍은 거예요. 이때는 지금의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주공을 분양받지 말아야 된다. 33평 13억 5천이 비싸다. 이거 뭐 11억 10억으로 떨어질 거다. 이런 의견이 대세일 때예요. 저는 이 영상으로 욕을 엄청 먹었는데 건설사의 앞잡이다. 그때 제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무조건 분양받아라. 폭락 와도 받아야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보면 13억 5천에 분양한 둔촌주공 33평은 지금 28억이 됐습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한 10년 정도 뒤에 한 30억 갈 수 있다. 언제가 될지 나도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10년은커녕 3년 만에 28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둔촌주공이 헬리오시티보다 낮은 평가를 받지만 나는 입지적으로 최소 동급이고 더 좋을 수 있다고 본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의 그 잠실 라인에
그냥 막내로서 둔촌주공이 들어갈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딱 그렇게 됐어요. 자랑하는 건 아니고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그리고 동시에 제가 웅달 책방이라는 채널에서 검단 신도시 3억 5천 내 집 마련 좋다. 그거 지금 7억 됐고요. 네. 그럼 송도에 한 4억대 풍림 아이원 이것도 좋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한 6억 5천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 또 제 고객님은 23년 2월쯤에 저 광교에 한 6억 1천까지 떨어졌다가 6억 3천 정도에 살짝 반등할 때 내 집 마련하신 분은 지금 한 7억 5천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제가 제 성향이 다주택 투자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집이 한 채가 있는데 하나 더 사고 하는 건 굉장히 확실할 때만 사요. 싸거나 정책적으로 폭등이 예상될 때만 사는데 무주택자분들은 가급적이면 사는 방향이거든요. 저는. 네. 근데 이게 잘 맞아요. 이쪽은. 그러니까 다주택 투자는 저보다 잘하는 분들이 계신데 네. 무주택자 입장 혹은 갈아타기는 제가 상당히 잘 맞춥니다. 왜냐하면 제 시각이 꽤 균형 잡혀 있어서 그래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 지금 제가 카프카님하고도 작년부터 성전길 TV 가을에 나올 때 내 집 마련하셔라, 내 집 마련하셔라. 서울은 뭐 9억이야, 경기도는 6억이야, 내 집 마련하셔라. 막 이렇게 지적해주면 막 댓글에 뭐 저런들 사라 그러냐. 그리고 서울에 9억 이하가 어딨냐. 지금 서울에 이제 9억 이하는 작년에는 9억 이하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낡았지만 그래도 역세권이니까 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9억 이하는 12억이 됐고 제가 경기도에 6억 이하 했던 거는 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리고 올해 초에도 내 집 마련하셔라, 내 집 마련하셔라 했는데 지금 벌써 이제 5월이잖아요. 제 성전길 TV 제 영상을 돌려 보셔도 될 거고 지금 이걸 보셔도 되겠지만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내 집 사셔야 돼요. 대선 전에 전 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역을 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괜찮은 지역. 오늘도 이런 영상 보시면 많은 분들이 그런 데 얘기하실 거예요. 검단. 아니면은 뭐 저도 예전에 몇 달 전에 얘기했지만 저기 파주운정 아니면은 조금 가격대 높은 거 한 12억대 보시는 분들은 광명 요 정도 얘기하실 텐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지역 걸포라는 지역을 전 소개를 하겠습니다. 걸포요? 걸포 어딘지 모르시죠? 네. 아무도 몰라 이거는. 진짜요? 네. 예은 진행자님. 네. 지금 집을 사시려는 분들이 자금이 막 4억, 5억, 6억 이렇게 있을까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니요. 5천만 원 이하인 분들도 많을 거고 한 1억 정도 모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모으셨어도 그 이하는 지금 집 살 생각을 보통 못 해요. 그럼 이런 분들이 대출 받아서 산다고 할 때 한 6억 이하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생애주택 이런 게 거의 마지노선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방송 많이 봐서 아시잖아요.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수도권에 사야 되고 지하철역 근처에 사야 되고 대단지에 초품화 사야 되고 뭐 이런 거 조건들 대충 알잖아요. 살기 좋은 곳들 뭐 강남 가까우면 좋다. 제가 지금 여기 필터링을 해봤어요. 6억 미만이고 500세대 이상이고 입주 5년 이내 준신축 혹은 신축 아파트들 없어요. 서울에 안 나와요. 없어요. 서울 외곽에도 없습니다. 여기 있네. 여기 9평짜리 평수가 9평짜리 외대역 앞에 9평. 이문 파크자이 지금 평수가 평형이 제가 빠져네요. 죄송해요. 20에서 30평대 볼까요? 20에서 30평대 방 3개짜리 보면 없어요. 지금 없어요. 안 나와요. 어디 가면 있냐면 미사에 가도 없고 미사에서 길 건너서 덕소 이런 데 가야 있어요. 이것도 분양가예요. 이것도 없습니다. 지금 서울에 이런 아파트 없어요. 그런데 이런 조건에 서울에서 지금 맞추려면 최소 12억이고 12억 구간도 강북 서울 외곽을 가야 되는데 저는 그런 아파트 말고 지금 걸포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서울이면 이쪽이 강서구 김포공항이고 여기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가시면 김포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김포 신도시 아파트 사면 망한다. 엄청 멀다. 골드라인 그냥 막 그냥 그거 더 어떻게 출퇴근하냐 하시잖아요. 맞아요. 김포 신도시는 사면 안 돼요. 거기는 김포에 적을 두신 분들 서울 출퇴근하는 분들이 아니고 김포에 일산에 사시는 분들이 사시는 거고 다만 걸포 북변역은 다릅니다. 얘기가 여기는
지금 가격적으로 매력적이에요. 보세요. 여기가 서울의 김포공항인데 여기서 개화역에서 서쪽으로 조금씩 가보세요. 이게 골드라인이라는 경전철이거든요. 네. 고촌역 여기가 제일 가까워요. 근데 여기도 지금 요 가격대 없죠. 20에서 40평에 6억 미만이고 500세대 이상이고 입주 5년 이내 안 나오죠. 네. 여기서 더 서쪽으로 가면 풍무역이에요. 풍무역 가면 이쪽 밑에 여기가 검단신도시입니다. 인천. 이쪽에 좀 나오죠. 근데 여기 말고 인천 말고 걸포 북변역이라고 있습니다. 네. 김포공항역에서 하나, 둘, 셋, 넷, 5정거장 가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좋아요. 왜요? 왜냐하면 너무 싸요. 너무 싸. 피가 지금 분양가에서 한 1,000만 원? 아니면 무피도 있어요. 근데 여기를 왜 사람들이 싫어하냐면 잘 모르냐면 네. 여기 주변이 허허 벌판 논밭입니다. 네. 보면은 이게 논이에요. 논. 얘가 논. 여기도 논. 그리고 여기는 역 주변에 가면은 막 주변에 막 상가 이런 거 없고 별로 없고 네. 여기 위에만 아파트 조금 있고 여기 밑에는 오래된 빌라랑 아파트만 있어요. 아. 그래서 가보면 여기는 안 될 것 같은데 안 오를 것 같은데 딱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여기를 왜 좋아하냐면 여기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제가 설명했을 때. 왜냐면 성공 모델이 과거에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허허벌판인데 여기가 이렇게 해서 좋아질 것 같아요라고 하면 안 믿어요. 그냥 가보면 그쵸. 이상하거든요. 근데 사람을 설득하기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진행자님? 바로 옆에 아파트가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올랐는지 봐봐. 아. 요거거든요. 네. 그러면 설명이 돼요. 보세요. 여기가 제가 2019년에서 20년쯤에 방문했을 때 한 18년, 19년에 방문했던 것 같은데 여기가 다 빌라였어요. 네. 그때는 재개발 북변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있거든요. 재개발하는 빌라였고 그때는 프리미엄도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오스타 파라곤이라고 여기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는 요 오스타 파라곤 얘 제가 요 필터를 선택을 해제해 볼게요. 2010년도쯤에 요 오스타 파라곤 아파트가 여기서 돈을 좀 벌었어요. 이 아파트가 여기 왜 안 나오지? 전체 기간. 보시면 여기가 2009년에 막 3억 5천 이렇게 분양했거든요. 그래서 입주한 게 이 3억 7천 막 이러다가 이게 보시면 막 3억 5천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 투자하면 망했어 하다가 10년 뒤에 갑자기 2020년도에 5억 8천으로 올랐다가 7억 3천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래 걸렸죠. 한 10년 걸렸죠. 그러니까 여기는 걸포북변은 어떤 지역이냐면 네. 상승장의 끝물에 오르는 지역이에요. 상승장의 끝물. 네. 왜냐하면 진행자님이 들어본 적도 없는 동네고 딱 봐도 주변에 논밭이잖아요. 네. 그런데 얘는 10년 걸렸지만 한강 메트로제이라고 하는 이 아파트는 조금 더 빨리 올랐어요. 이 아파트는 2018년에 4억 2천에 분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막 입주를 했어요. 그 입주를 2020년에 했는데 4억 2천에 분양했던 게 아까 오스타 파라곤 아파트가 2020년부터 갑자기 올랐다고 했죠. 네. 미친 상승장의 끝물. 부동산이 오스타 파라곤이 왜 10년 넘게 걸렸냐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가 하락기인데 여기는 서울이 아니고 외곽지다 보니까 2013년부터 서울은 올랐지만 여기는 2020년까지 안 오른 거예요. 19년까지. 한참 있다가 서울 오르고 강남 오르고 중구 오르고 외곽 오르고 분당 오르고 과천 오르고 일산 오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안 오른 데가 어디지 할 때 오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0년에 입주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승장의 그 끝물 딱 그 네. 시기잖아요. 그리고 요 골드라인이 만들어졌어요. 이때는 여기 없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매력적이지가 않잖아요. 아파트만 새거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때 막 야 이거 타고 5정거지면 김포공항 간다. 김포공항 가면 9호선 타고 강남도 출퇴근 1시간 내로 간다. 실제로 갈 수 있습니다. 골드라인에 사람이 막 이렇게 타가지고 문제지 힘들지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막 GTX 들어온다, GTX D 들어온다.
GTX-A가 킨텍스역에 뚫리는데 인천 1호선을 연장해서 우리 한정거장이면 킨텍스 간다 막 이제 막 이런 호재들이 막 들어오니까 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새 아파트기도 하고. 물론 끝물에 가야 좋아요. 내가 선택권이 있을 땐 여기 안 사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많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에 4억 2천 하던 이 33평 아파트가 9억 5천, 9억 8천 2배 정도 가요. 2배 정도. 2배보다 조금 더 가요. 24평 아파트도 26평도 3억 4천 정도 17년에 하던 게 6억 한 7천까지 갑니다. 6억 3천, 6억 2배 정도 가요. 메트로자이가. 그러면 이걸 보시면 뭘 알 수 있냐면 여기는 오스타 파라곤도 그렇고 메트로자이도 그렇고 신축 대단지 새 아파트가 상승장의 상당히 후반부에 2배 정도는 갈 수 있구나 저점 대비 증명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 한강 수자인 오브젝트 아파트가 여기보다 입지가 낮습니다. 여기는 사실 아파트랑 공원밖에 없어요. 구도심이 아니에요. 이쪽 요 왼쪽 요 걸포 부분 요 밑에가 오래된 빌라랑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조금 더 해도 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시는 분들은 서울 출퇴근하려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내가 서울 출퇴근 안 할 거면 김포 한강 신도시 가면 더 서쪽 끝에 여기 가면 더 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는 서울 출퇴근을 하려는 정확히 말하면 강남 가고 싶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새 아파트 살고 싶은 분들. 여기가 바로 초역세권입니다. 여기는 한강 수자이는. 메트로자이 2단지는 멀어요. 여기는 벌써 이렇게 가면 여기까지 걷는데 11분. 집에서 나와서 5분은 15분. 네. 기다리는데 5분. 네. 하지만 수자인 오브젝트는 바로 코앞에 있다. 코앞에 있다. 그리고 여기에 공원을 가운데 끼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게 아파트가 28년 완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좋은지 모르시겠죠, 진행자님. 네. 지금 완공된 게 아니에요. 28년 완공돼요. 28년 되면 이제 끝물이어서요? 끝물이 아니라 그때가 한창 뜨거울 때 아직도 더 남았어요. 여기는 뭐 한 30년, 31년 돼야 되지 않을까요? 본격 상승장이 오려면. 네. 근데 지금 이게 새 아파트면 지금 만약에 완공돼서 25년에 그럼 2030년에 오른다고 칩시다. 여기가. 그럼 5년 더 지난 아파트죠. 네. 근데 28년에 완공되면 아직 2년차 새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뒤에 지어질수록 좋아요. 입지는 여기는 이제 오스타 파라곤 2010년시니까 야 2030년 20년 됐잖아. 한강 메트로자이는 2020년도에 지었는데 30년 되면 10년 차 됐잖아요. 네. 근데 여긴 2년밖에 안 됐어. 근데 여기 더 가까워. 네. 그러면 당연히 걸포북변에서 이쪽을 사람들이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 뒤에 뭐 2구역, 3구역 뭐 아파트 짓고 있거든요. 네. 여긴 벌써 멀죠, 거리가. 네. 거리가 멀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대장이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로 바뀔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3,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가격. 지금 가격이 되게 싸요, 되게 싸. 가격이 여기 가시면 여기 분양가가 4억 8천 정도 되는데 네. 자, 여기 보시면 25평 기준으로 지금 실거래가를 보시면 5억 4천, 뭐 5억 3,200, 뭐 4억 5천, 5억 5천, 5억 3천 막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뭐 가격이 뭐 어렵긴 한데 지금 4억 천에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시면 한 4억 한 5천 정도에서 5억 사이 정도가 실질적으로 내가 매수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실제로 가보시면 이제 중층 정도 기준으로 여기 분양가가 24평에 4억 2천에 했는데 프리미엄이 뭐 1,200만 원이 막 붙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양가보다 1,200을 더 주고 사면 4억 한 5천 정도 되겠죠. 4억 5천 정도 될 텐데 뭐 분양 옵션이 붙고 뭐 자질구레하게 붙어서 4억 5천에서 한 4억 8천 정도가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매수하는 가격은. 근데 여기 제가 하나 띄워볼게요. 보세요. 여기 제가 하나를 봤습니다. 지금 매매가가 4억 8천이에요. 이게 프리미엄 1,900만 원이랑 요 분양 옵션, 확장 옵션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분양가 합쳐가지고 총액이 4억 8천에 파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이런 재개발 물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분양가가 4억 3천이고 발코니 옵션 확장이 1,300이고 에어컨 옵션 뭐 이런 게 해서 1,700 뭐 프리미엄 뭐 2천에서 결국은 4억 8,300에 사는 겁니다. 이게 총액이에요. 네. 근데 지금 내가 얼마 내야 되냐? 지금 네. 지금 당장 6,800만 원. 계약금 10% 4,300 내야 돼요. 발코니 확장비에 20%, 옵션에 20% 그리고 프리미엄 해서 이 정도를 내야 돼요. 이게 지금 3년 뒤에 완공된다고 네. 했죠. 일단 계약금 10% 내고 뭐 옵션비 10% 내고 나머지 중도금은 뭐 2년에 걸쳐서 뭐 40% 내고 잔금 40%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잔금 대출이 다 나와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내 돈 지금 한 7천만 원 있으면 세금 낼 거 내고 복비 내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다달이 뭐 한 6개월마다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내세요 하는 네. 중도금은 대출로 할 수 있어요. 잔금도 대출로 치를 수 있어요. 네. 나중에 들어가서 살면 돼요. 3년 네. 뒤에. 그러니까 6천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6, 어. 7천이면 24평을. 근데 이게 다른 지역은 분양가가 서울 같으면 지금 여기 프리미엄이 막 5억씩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5억 6천 내야 돼 지금. 여긴 6천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사시고 네. 중도금 잔금은 내가 월급 받는 걸로 이자만 낼 수 있으면 되잖아요. 네. 대출 받으면 돼요. 중도금 대출. 나중에 3년 뒤에 완공될 때 집값의 80%까지 잔금 대출 나올 거거든요. 그걸로 들어가서 실거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억 이하로 살 수 있어요 지금 7천만 원으로. 네. 그럼 여기가 왜 싸냐? 왜 싸냐? 논밭밖에 없어서. 주변이 가보면 야 이게 별론 것 같단 말이에요. 별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어떤 식으로 올라갈 거냐면 2030년쯤 네. 32년 사이에 어떤 식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냐면 이제 서울의 강서구까지 올랐어요. 강서구까지. 네. 지금 여기 가볼게요. 방화역. 마곡의 신축은 비싼데 방화 5단지 이런 아파트 보시면 이런 아파트에 20평대 이런 거 보시면 2018년에 3억 정도 하잖아요. 3억 3천. 그런 아파트가 2021년 끝물에 가면 7억 9천, 8억까지 오른단 말이에요. 2배, 2.5배. 아까 말씀드렸죠. 뒤에 오른다고 뒤에. 네. 근데 아까 오스타파라고는 걸포부편 2020년부터 올랐잖아요. 네. 여기는 그래도 서울의 외곽이니까 2018년부터 조금씩 오릅니다. 2019년. 그러다 20년에 피날레를 찍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올라요. 아까 거기는 이렇게 가다 이렇게 올라 갑자기. 강남은 2013년부터 오르고 그렇죠? 보세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은 강서구에서도 마곡같이 새 아파트고 입지가 좋은 곳은 언제부터 오를까? 엠벨리 이런 거. 엠벨리 아파트 한번 볼게요. 2014년에 완공된 거. 보시면 2014년에 4억 6천 하던 게 16년이니까 6억 5천, 17년이니까 7억 5천, 18년 되니까 11억, 22억이니까 15억 5천. 얘는 2014년부터 계속 오르죠. 이게 많은 분들이 원하는 신축 대단지 그래도 역세권에 조금 서울 중심에 가까운 아파트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구축이고 외곽일수록 늦게 한꺼번에 오른다. 근데 서울 이 방화가 2018년, 19년부터 조금씩 올랐잖아요. 네. 걸포부편은 20년 돼야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언제 오를지는 알겠죠. 여기 방화가 불이 붙어야 돼요. 이제 이런 네. 외곽까지. 그러면 올라갈 때 어떤 재료로 올라갈 거냐. 이때는 이 골드라인 이슈였어요. 야 골드라인 이제 완공된다. 그러면 김포공항에 5정거장이면 15분이면 가고 거기서 9호선 급행 타면은 30분이면 강남 가니까 1시간에 강남 출퇴근이 된다. 여의도도 된다. 5호선 타고. 그러니까 그 논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했고 다만 힘들지 불편하죠. 차로 가면 오래 걸리고. 네. 그럼 앞으로 2030년, 32년에 여기는 어떤 논리로 올라갈 거냐면 이제 서울 외곽 다 올랐어. 검단도 막 올랐어요. 지금 인천 검단도 막 7, 8억 해요. 이 상황에서 일산은 구축이라서 가기 싫고 근데 일산도 올랐을 때예요. 네. 그때 김포를 봤더니 요 김포 한강신도시 너무 멀어. 여기 너무 멀어. 구례역 너무 멀어. 여기 신도시 여긴 더 신도시고 뭔가 이렇게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네. 여기 살기는 좋은데 너무 멀어. 서울 출퇴근하기. 그때 보다 보니까 고촌 풍무는 비쌀 겁니다. 더 가격이. 서울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또 여긴 또 신축이 아니에요. 보다 보니까 여기에 딱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5정거장인데 신축 대단지 새 아파트 가격이 그래도 싸네.
근데 여기는 호재가 뭐가 있지 딱 봤더니 일단 역사성. 주변에 과거를 보니까 한 2배 정도 급등하는 역사가 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네. 그럼 두 번째, 그럼 앞으로 올 때 뭔가로 어떻게 팔아먹을 거냐. 네. 네이버 부동산에 가셔서 개발을 눌러보시면 여기 인천 검단 신도시라고 있죠. 밑에 걸포북변 네. 밑에 여기에 인천 1호선 검단 연장 호재가 있습니다. 네. 이게 걸포북변으로 연장 지하철이 들어올 거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 킨텍스역까지 갈 거다라는 실제 착공은 안 하고 네. 예정 혹은 가능성으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를 거예요. 킨텍스역 인천 1호선 연장. 킨텍스역 검토가 되고 있다. 이게 요즘 뉴스들이 막 있는데 네. 2029년에 착공해서 2035년에 개통 예정이래요. 네. 이렇게 안 될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2040년이나 되면 다행인 건데 착공을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네. 다만 지금은 이게 하나도 이슈가 안 되지만 상승장 때는 이것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보시면 지금 우리가 봤던 걸포북변은 여기 걸포북변 나오죠. 네. 여기 005번. 근데 여기 검단 신도시를 통해서 하여튼 중요한 건 여기 밑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킨텍스역까지 연장할 거예요. 그러면 걸포북변에서 5정거장이면은 9호선 급행이 있는 김포공항역을 간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하나 둘 셋 4정거장 가면 GTX-A가 이미 뚫려 있는 킨텍스역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김포공항 가서 급행 타고 강남 갈 수도 있고 여의도 갈 수도 있고 4정거장 킨텍스 가서 여기서 GTX-A 타면 서울역 금방이거든요. 한 15분이면 서울역 가요. 킨텍스역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골드라인이든 2호선 연장을 타든 그리고 GTX-A는 삼성역까지도 갑니다. 9호선은 삼성역을 안 가요. 2호선을. 네. 근데 얘는 A 타면 삼성역 2호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버가 커져요. 1시간 내로 여의도, 서울역, 강남 다 출퇴근이 가능하다. GTX-A 타면 판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1시간 내로. 근데 그게 지하철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얘는 언제 뚫릴지 모르죠. 하지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가성비가 좋다. 새 아파트다. 대단지다. 네. 그리고 골드라인은 이미 있잖아요. 그렇죠. A도 이미 있고. 네. 야, GTX-A가 삼성역 뚫리니까 파주운전 가격 오르는 거 봤지? 우리도 뚫릴 거야. 삼성역 가게 된다고. 지금도 좋은데 더 좋아진다. 그리고 여기 무슨 일산에 무슨 일자리 생기나 이상으로 팔아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서울 수도권 5호선 연장 계획이 있습니다. 김포를 통해서 검단 신도시로 연장하자. 방화역이 끝인데 2031년까지 개통을 하겠다. 6년 남았어요. 네. 근데 착공은 언제 할지 미정이에요. 이 시기에 절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착공을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런 건 전혀 효과가 없는데 네. 상승장의 끝물에는 이런 게 효과가 엄청 난 거예요. 된다. 예타 통과했다. 여기 막 선거할 때 막 다들 통과시키고 난리를 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예비 타당성 조사인데 중요한 건 이거죠. 여기가 지금 방화역이에요. 이게 골드라인입니다. 지금 있는 거. 네. 여기가 걸포북변역이에요. 지금 여기가 이게 S08이. 근데 5호선을 여기 방화에서 이렇게 연장을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가 검단신도시죠. 7, 8개 지나서 걸포북변까지 연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5호선 타고 쭉 타고 한 번에 여의도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인천 쪽으로도 출퇴근이 가능하다. 이게 5호선이 걸포북변 입장에서는 막 되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미 골드라인이 있고 위에 인천 2호선 되면은 GTX 타러 갈 수 있으니까. 네. 하지만 검단을 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5호선으로. 보세요. 하나, 둘, 셋, 4정거장이면 인천 검단 신도시 갈 수 있죠. 네.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GTX-D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요 방송 보시는 분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끝물에 GTX의 엄청난 위력을 보셨을 건데 그치 GTX G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GTX-D는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오래 걸리겠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H까지 나왔다고 해요. 이 D는 볼 필요가 없고 D까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GTX-D는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게 이 검단 신도시, 계양 대장 신도시, 청라 신도시 이 신도시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부천에도 네. 광명 시흥에도 생기고 이 사람들은 서울 출퇴근 수요를 만들어줘야 돼요. 교통수단을 다 기존의 지하철이나 자동차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거든요. 그런데 이 D 노선의 중요한 건 강남과 삼성, 잠시를 간다는 겁니다. 노선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 타면은 검단에서 30분이면 강남 가거든요. 그러니까 검단, 청라 이쪽 분들이 이거 제발 통과시켜달라. 이게 집값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여기 김포 걸폰 여기에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5호선 연장되면 검단역에 세정거장, 내정거장이면 간다 그랬죠. 지하철로 집 네. 앞에서. 그러면 여기 GTX-D가 뚫리면 삼성으로도 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걸포북변 입장에선 지금 나는 이미 골드라인을 타고 김포공항에 가서 9호선 타고 강남을 갈 수 있어요. 이미 있어. 근데 나는 역세권 대단지 새 아파트 가격도 싸. 28년 완공이야. 그런데 인천 2호선 연장되면 킨텍스역에 세정거장 가서 GTX-A 타고 서울역 출퇴근도 되고 삼성역도 되고 판교도 갈 수 있어. 네. 빨리 갈 수 있어. 1시간 내로. 그런데 5호선 연장이 되면 검단 신도시로 세정거장을 가서 여기서 GTX-D를 타고 또 신도림이나 강남이나 삼성 갈 수가 있어. 나는 인천 1호선이 연장이 됐든 5호선이 연장이 되든 GTX-D가 되든 뭐가 되든 다 좋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안 돼도 검단은 GTX-D가 안 되면 강남 못 갑니다. 오래 걸려서. 근데 나는 걸포북변은 이미 골드라인 타고 김포공항역 가서 9호선 급행을 타면 강남을 갈 수 있어요. 1시간 내로. 이미 보장되어 있잖아요. 근데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재료가 돼서 이게 실제로 이번 상승장 30년, 32년까지 마감될 때까지 두가 뚫리지 않을 거고 네. 인천 1호선 뚫리지 않을 건데 네. 5호선 연장이 착공이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상승장의 끝물에 광기에 미쳤을 때 이런 게 엄청난 재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억 후반대의 24평 요 아파트 걸포북변역에 한양수자인 오브센트 요 아파트를 4억 중반에서 뭐 4억 후반 정도에 사시면 네. 이 아파트는 제가 볼 때 못해도 10억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오. 다만 아주 끝물에 오른다. 아주 끝물에. 그때 팔아야 된다. 한강 메트로자이를 보자. 자, 34평이 19년에 4억 2천 하던 게 조금씩 19년 하반기부터 올라서 20년에 5억 3천 됐죠. 네. 조금 올랐죠. 네. 20% 정도. 21년에 8억이 되고 21년 말에 9억 8천을 찍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요 앞에는 거래가 좀 되잖아요. 이 뒤에는 5-6건밖에 없죠. 그쵸. 광기에 미쳐있을 때 영끌하는 분들이 무리해서 사는 입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고가로 팔 수 있는 시기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밖에 없을 거고 이때 가격을 좀 깎아줘서라도 팔아야 돼요. 네. 왜냐면 그 뒤에 10억에서 지금 5억 8천까지 떨어지고 지금은 한 6억 5천 30-40% 떨어졌죠. 네. 이게 올라가려면 또 상승장 후반기에 돼야 오른다고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팔아야 되는 이런 입지인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를 10억 9억에 추격 매수하면 절대 안 되겠죠. 네. 근데 상승장의 후반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호재에 눈이 멀어서 사게 됩니다. 강남은 이렇게 안 떨어져요. 네. 금방 회복해요. 네. 그러니까 요 걸포북변의 한양수자인 오브센트를 여러분이 잘 사셨으면 저런 시기가 왔을 때 팔아야 된다. 바로 팔고 나와야겠네요. 팔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뭐 한 2-3년 내로 저렇게 폭락해서 다시 사도 되죠. 아니면 뭐 서울로 들어가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입지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잊지 마시고 그럼 여기가 4억 5천, 4억 8천 뭐 비싼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지금 검단을 가보셔라. 인천. 지금 지하철역 아무것도 없는 검단을 가보시면 네. 여기 인천 1호선 연장 공사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는 신도시니까 더 크기도 크고 좋죠. 여기를 제가 막 3억 5천일 때 좋다고 막 안내해드렸던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 있어요. 이때 여기 막 4억 5천 하던 게 지금 7억 한단 말이에요. 6억 8천. 여기도 보면 지금 4억 5천 하던 29평 아파트가 지금 6억 3천 해요. 6억 5천. 네. 비싸잖아요. 네. 여기는 1억 가지고 연끌하려면 막 그리고 완공됐으니까 뭐 5억씩 대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많이 올라가면 몇 년 걸릴 텐데 네. 낡은 아파트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천 생활권인 분들은 검단 괜찮다. 근데 서울 출퇴근 고려하시는 분들은 걸포북변을 생각해 보셔라. 여기 가보시면은 참 실망하실 텐데 제가 여기 갔었던 한 6, 7년 전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져 있어요. 그땐 여기도 빌라들이었고 막 정말 그랬거든요, 많이. 요걸로 설명이 부족하신 분들은 의정부를 보세요. 의정부 하면 떠오르는 게 뭐세요, 진행자님은? 떠오르는 거. 말 못하죠. 부대찌개. 의정부 부대찌개. 의정부는 되게 이렇게 투자 측면으로 인식이 좋은 곳은 아닌데 네. 되게 멀잖아요. 네. 여기가 도봉산이죠. 네. 서울의 끝. 상계동, 중계동보다 위에 가시면 의정부역에 가시면 의정부역에서도 걸어서 10분 정도 가면 있는 의정부역 센트럴 자이 위브 앤 캐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는 엄청나게 낡은 재개발 지역이고요. 네. 언제 될지 몰라요. 여기서 멀어요. 굉장히 멀어요. 네. 근데 이게 22년에 완공됐거든요. 제가 여기 한 20년, 21년 전 갔던 것 같은데 아파트가 20년에 5억 2천에 분양했거든요. 보시면 이 아파트가 20년에 아까 20년에 걸포북변 막 오르고 있었죠. 네. 끝물에. 여기 의정부는 21년 돼서야 올라요. 걸포북변이 여기 의정부보다 나아 보이는 거야. 왜냐 거기 골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정부는 20년도부터 막 올라서 6억 1천에 거래되던 게 6억 9천이 됐다가 쭉쭉쭉 올라가지고 9억 2천까지 갑니다. 이게 분양가는 더 싸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아주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7억 7천 하거든요. 여기 의정부도 GTX C 이슈가 있어가지고 C 뚫리면 우리 뭐 강남 금방 간다 이제 그것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가보시면 의정부보다는 걸포북변이 서울 출퇴근하기 훨씬 낫습니다. 지금. 여기는 1호선 타고 한참 내려와야 되잖아요. 한참. 한참 내려와야 되잖아요. 걸포북변이 괜찮아요. 그리고 더 새 아파트. 여긴 주변도 빌라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걸포북변의 한양 수자인 뭐 윗센이었나요? 제가 거기 회사에서 뭐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요. 지금 서울 수도권 내 집 마련 해야 되겠다. 한 5천에서 한 1억 있다. 한 3천 있어도 괜찮아요. 한 3, 4천 정도 신용대출 받아서 일단 지금 6, 7천이면 되니까 치르고서 나머지 중도금 대출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 하시면 서울 출퇴근 가능하면서도 새 아파트 대단지 3천 세대의 역세권이고 괜찮다 저기. 괜찮다. 돈 좀 버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